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이 오디오북은 50플러스 노원센터에서 이세용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1인 출판이라는 강좌의 수강생 출품작 5인의 라이프 스토리 중 한 부분입니다. 난생 처음 일기 말고 글이라는 것을 지어봤는데 자서전을 쓰면서 내 인생의 발자취와 미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소설 자서전 쓰기와 수필 등에 도전해 보고 싶고 전자책과 종이책 발간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김재기. 나 김재기, 너 수고 많았다. 잘 살았어. 1965년 8월 어느 깡촌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 이남 일녀 중 맞이로 태어났다. 집성촌이었던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과 술래잡기와 지불놀이, 보리싹 구워먹기 등을 하며 놀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잠자는 나를 놔두고 부산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작은 아버지 댁에서 1년 동안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운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다. 1년 후 부산으로 홀로 상경 중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만나서 부산에서의 유년 시절이 시작되었다. 산동네의 작은 단칸방에서 우리 5 식구와 장성한 삼촌 2명도 함께 살았고 다들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새벽별 보고 들어왔다. 집안 살림과 동생들 돌보기는 나의 몫이 되었고 거의 날마다 취백이 심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 3남매를 폭행하기 일쑤였다. 우리 3남매는 한겨울에 옷이 홀라당 벗겨진 채 대문 밖으로 내쫓기기도 했다. 우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 중학교 3년 동안 나는 새벽 신문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수군과 독자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부모님은 학비가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기술 배울 것을 강요하셨다. 다행히 3학년 담임인 김정혜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휴경 야독이 가능한 대양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첫 직장은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을 제조하는 작은 가내 공장이었고 그곳에서 반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다. 대한공고 야간반은 거친 분위기였고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어떤 때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정투 경찰의 강제 진압을 받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공부를 잘해서 1학년 때는 학급 반정을 했고 졸업 전까지 학생 간부와 청소년 적십자단의 부단장도 역임했다. 힘들고 불규칙한 생활 덕분에 위장병이 생겼고 30대 중반에서야 겨우 치료할 수 있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수학여행과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다. 일에 쫓겨서 3년 동안을 꽃다운 10대의 추억도 없이 팍팍한 고교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고 속상했다. 졸업 후 1년 뒤인 1985년 1월 추운 겨울에 병사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 춥고 배고프고 졸렸던 신병훈련과 추특기 교육도 잘 이겨냈다. 이후 경기도 화성군 낭량면의 산꼭대기 방공포용부대에 배치되어 호크 미사일 발사병으로서의 군생활을 시작했고 엄청나게 맞은 기억뿐이다. 병생활 18개월 후 차량정비 추특기의 육군 하사를 인간할 수 있었다. 직업 군인으로서의 나의 첫 근무지는 첩첩산중의 강원도 꼴짝이었다. 인제군 소재의 공병부대 덤프트럭 중대에서 전비반장으로 보직되어
파란만장한 부사관 시절을 보내게 된다. 거기서도 여전히 고참들의 행포와 병사들과의 기싸움 덕분에 나의 싸움 실력과 오기는 날로 대해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휴가만 나가면 여동생 찾아다니게 바빴고 다행히 찾을 수 있었다. 그 후 여동생은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하였고 거기서 지금의 매제를 만나 잘 살고 있다. 남동생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제 몫을 다하며 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부모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는 평생 특별한 기술 없이 노동일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 역시 평생을 직장생활과 장사를 하셨고 늘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이 당뇨병이 찾아와 요양병원에서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다. 2017년 3월 내가 해외 파병 간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버지 역시 술과 담배로 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5년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올해 7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나름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지금 내가 가장 후회스럽고 마음 아픈 것은 맞이로서 동생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다. 이로 인해 동생들 보기가 민망해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 1991년 2번씩이나 선을 본 지금의 아내와 약혼식과 혼인신고를 급하게 끝내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연립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부사관 시절 군 이탁생으로 발탁되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사로 진급도 하고 미뤘던 결혼식도 올리고 큰애 작은애도 태어났다. 늦깎이 공부라 고달팠지만 그때가 내 인생의 한근기였다고 생각된다. 가장 소중한 추억은 부경대 3학년 4학년 중반까지 야학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면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했던 경험이다. 나 역시 주경야독으로 힘들게 공부했던 터라 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준사관 시험에 합격하고 줄곧 강원도 전방에서만 수송가리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7년도에는 8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소속으로 해외 파병 근무를 했다. 기후와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고 엇갈린 대인관계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열사의 땅에서 자결하는 태양과 눈도 못 뜰 정도의 세찬 모래바람과 싸웠던 파병 근무는 가장 멋진 추억이 되었다. 우연히도 현재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막내 아들이 올해 10월에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로 파병을 나갈 예정이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처럼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19년 9월이면 힘겨웠던 34년 8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전역을 한다. 전직 교육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지만 딱히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전문 강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다. 안전된 직장을 원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 미래역량 전문 강사, 드론 전문 강사, 운전학원 전문 강사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나는 오랜 군생활을 접고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세계에 진출을 한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저녁 전에 혼자만의 여행도 가고 싶다. 이제 내 인생이 반을 돌았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인간답게, 남자답게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과 보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본다. 나는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이다. 나 자신을 믿고 파이팅하자.